네, 시장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성 얘기하다 말고 왜 자녀들 얘기 잠깐 하다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덕분에 일을 안 시켜요. 일을 안 시키고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밖에 가서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건 정말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정말 뭐 일을 해야 이 아이들도 막 뛰어놀아야 근육도 생기고 넘어지고 막 코도 다치고 막 머리도 깨지고 하다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잖아요. 성장을 하잖아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도 시행착오도 겪고 뭐 혼도 나고 그다음에 어떤 재미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적성도 깨닫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참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결국은 이 무식이 정말 미래에 관한 정말 무식이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닌가. 실제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사람을 죽여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루에 38명 정도가 매일 자살을 해요. 1년에 13,000명, 13,500명 정도 자살을 해요. 하루도 예외 없이 약 40명 정도가 38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교통사고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더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도 죽고 중간에 든 어른들도 죽고 할머니들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죽는 데기면 실제로 자살로 내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일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이거든요. 경제적, 사회적 관계들. 경제적 이유가 거의 70% 80%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 문제들, 그 다음에 각종 문제들인데 이거의 핵심이 결국에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굉장히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다 해줘버리면은 이 친구들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도 부모님이 따라온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도 부모님이 교수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지난번에 중간고사가 이랬는데 중간고사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시장으로 가보면은 결국에는 마켓에서 결국은 시장에서 물건이 팔려야 되거든요. 또 시장에서 고객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제품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팔릴 만한 물건을 제품에 관해서 가격은 어떤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은 괜찮은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있는지, 자사 제품과 기타 제품과 비교 우위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그 피터 드러크의 미래를 잇는 힘에서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스페이스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만드는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실제로 최근에 안마 실수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장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같은 경우도 괜찮은 서비스 같은 게 해외에서 들어와요. 지금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이거 다 어디서 장악을 하고 있냐면은 다 외국에서 인력들을 가져와서 경쟁력이 있는 값싸고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간병이나 요양 서비스 자체가 좌지우지돼요. 실제로 많은 식당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식당들 최근에 여러분 식당 가보시면 10군데 중에서 8군데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간에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모든 시장들 간에 결국에는 시장 현황이 어떤 일을 정확히 봐요. 제가 일을 시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딸이면 정말로 많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기 딸이 정말로 귀하다면, 자기 아들이 정말로 귀하다면은 정말로 현장에서 내보내서 현장에서 피가 터지면은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나와서 진짜 현장, 본인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코피가 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코피가 안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진짜 현장에서는 잔뼈가 굵은 알바를 진짜 많이 한 애들하고 붙어서 이기는 거죠. 이걸로 붙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애들하고 붙어버려요. 중국 애들하고 붙고 우리나라 애들이 외국에 가서 많이 밀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많이 밀려요. 어디서 밀리냐면 인도 애들한테 밀리고 중국 애들한테 밀려요. 미국에 유학 오는 그 중국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요. 집안이 엄청 좋거나 머리가 엄청 좋은 애들이에요. 한국 애들이 엄청 좋은 애들이 가봤자
못 견뎌요. 당해내지를 못해요. 우선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실제로 상당히 많은 그 개발하는 쪽에는 반도체, 인텔도 마찬가지 반도체 쪽에는 대부분 누가 있냐면은 대부분 인도하고 중국 애들이 엔지니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한국 애들 가면 굉장히 극소수예요. 독특한 아이디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시장들이든지 간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글로벌 경쟁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창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창업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저는 창업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냐면 준비 안 된 애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애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업 시장은 인재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특급 인재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 앞에도 저는 특급을 보죠. 특급. 모든 면에서 이 친구의 태도라든지 이 친구의 교섭력이라든지 시장 분석력이라든지 제품 개발력이라든지 손님 접대하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특 A급 애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창업 시장이에요. 사업 시장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다가 취직 안 되니까 취직 안 된다고 창업한다고 이거는 뭐 거의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적 부담만 소셜 코스트만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중에서 창업 붐을 일으키는 건데 창업 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벤처를 사러 가는 매장에 사람이 잔뜩 모이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벤처라는 시장에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벤처라는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재무적 역량이 되는 사람이 와야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게 하루 종일 수천 명이 들어온다고 벤처가 한 대도 안 팔려요. 창업도 마찬가지 시장인 거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을 해서 글로벌 애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창업을 해서 어떡하겠어요. 엄청난 실패만 양산하고 결국에는 사회적 부담만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장 현황 속에는 수요 전망, 현재 수요, 그 다음에 잠재적 수요, 대체재, 유사품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변는지. 소비자 정말 변덕이 심하거든요. 어느 쪽에서 어느 때는 막 이거 샀다가 이유도 없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식당들이라든지 실제로 많은 뭐 이렇게 서비스비라든지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현혹하고 빠지는 그 종교 시장이라든지 다단계 시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나라가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나 종교 이것도 문화예술이라 해야 되나요? 사이비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 기독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고 불교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하여튼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다단계 시장만 하더라도 온갖 그 시장들이 얼마나 막 아메이 같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뭐 애터미 같은 여러 또 다단계들도 있고 자기들은 그 다단계라고 얘기하면 다단계 아니래요. 아메이 애들한테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말고 네가 필요한 것만 사 먹고 그거 돈 안 된다 하는데 아메이 같은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되고 이런 사람들 한 달에 막 1,000만, 2,000만 원 벌거든요. 정말 몇 명 안 돼요. 아메이 전체 합쳐서 몇백 명 안 돼요. 그런 사람 한두 명을 가지고 아메이 잘하면 돈을 1년에 뭐 수억을 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통계를 보세요. 아메이가 같은 경우에 아메이도 마찬가지, 애터미도 마찬가지고 전체 가입자 숫자가 나와요. 아메이 같으면 한 200만 명이 가입돼 있어요. 그 중에서 1억 이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통계로 다 나와 있다니까요. 살펴보시고 좀 그걸 하면 되는데 막 가입자들은 막 이거 아메이 하면 돈 번다 그러고 심지어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생명 무슨 생명 무슨 화재 거기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보험 모집인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보험 컨설턴트인지 가이드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100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살아남는지 3년 동안 살아남는지 창업 같은 경우는 100명이 창업하면 3년 뒤에 35%만 남고 65%가 망해요. 보험 같으면은 100명이 들어가서 거의 95%가 다 그만둬요. 3년 뒤에. 근데 보험 들어가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고 막 이게 하고 심지어는 다단계로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고 하고 결국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망하느냐 하면요. 그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그 제품, 그 시장에 도대체 몇 명이 돈을 벌고 1년에 얼마씩 벌고 나는 얼마나 벌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걸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서도 사업하고자 하는 그 시장 전망, 수요 전망,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쟁 제품들,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아메 같은 데가 아메이라든지 애터미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크게 히트를 못 치는 이유가 대부분 여러분들도 다 쿠팡 같은 게 직접 주문하잖아요. 훨씬 더 싼 제품을. 그래서 뭐 우리 아메이는 화장품이 달라요. 뭐 우리 아메이는 무슨 공기청정기가 새로운 거예요. 다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니네가 새로운 거. 하여튼 과장광으로 이미 다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특별한 거예요 했는데 특별하지 않거든요. 99.9%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실제로 아닌 것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에 분석만 좀 할 줄 알았다면, 분석이 뭐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 다니려고 하는 회사, 내가 만약에 뭐 다단계를 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 그 회사 현황이라도 제대로 분석을 하면은 이거는 제품은 뭐 필요하면 가끔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 매진은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나올 텐데 물론 그걸 분석했는데도 괜찮아요. 그럼 매진해도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두 마디만 듣고 부자 된다는 얘기만 듣고 가서 잔뜩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저도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면 들어갔지만 대부분 그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현혹돼서 들어간 게 많아요. 대부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품에 관한 거, 시장 현황, 수요 전망, 그 다음에 이제 고객별 잠재 분석, 소비자 특성,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서비스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성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계획들 과연 몇 개 팔릴 거냐. 특히 연구개발이라든지 사업에 나와서 굉장히 휘황찬란한 사업 계획인데 결국은 어디서 망가지느냐? 시장에서 망가져요. 저도 본의 아니게 몇 가지 사업을 이리저리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학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학원 강사라고 이랬는데 한때는 제일 먼저 망한 회사가 뭐였냐면요. 이주공사였어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 친구 변호사가 와서 야 한국에 이주공사 하나만 차려봐. 그럼 내가 나는 미국에서 하고 너는 한국에서 보내면은 특히 간호사 쪽이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간호사 쪽에는 시험 면제를 시키고 자격증을 완화시키고 해가지고 한국에는 미국 전체 간호사가 1년에 몇만 명을 이게 쿼터를 그래요. 쿼터를 오픈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정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니까 네가 한국에서 이걸 세워서 보내면 떼돈을 벌 거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세웠어요. 자본금 1억에다가 외교부에서 받고 못 받고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강남에 내가지고 했죠. 근데 미국 의회에서 마지막 단계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상원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간호사에 관해서는 미국 간호사 되게 많이 모자라거든요. 간호사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거를 갖다가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결국은 영어라든지 간호사 시험이라든지 등등 여러 자격 요건에서 완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설립을 딱 해놓고 한국에서 자본금 해서 다 사무실도 넣어놓고 했어요. 여직원도 뽑아서 준비를 해놓고. 문제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뭘로 바꿨느냐? 주변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막 유학을 가던 시절이니까 2000년도에요. 야 그걸 가지고 2001년쯤 되네요. 야 유학원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나름대로 했다고 치고 했어요. 유학원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인만 사업 목적만 바꿔놓고 유학원을 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유학원을 차려놓으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 기대 속에 제가 차렸는데 차려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유학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차리기 전에는 유학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사방이 유학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학원도 거의 한 8개월, 1년이 채 안 돼서 직원 채용해서 월급만 잔뜩 주고 홈페이지 만들고 잔뜩 팜플렛 만들고 해서 돈만 잔뜩 날려먹고 망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무실을 얻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뭐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학원으로 바꿔서 학원으로. 그래서 학원으로 바꿔서 지금 학생들을 모아서 직접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학원 강사 출신들을 데려다 가르치면서 꽤 학원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친구가 ING 생명에 가는 친구가 자기가 직접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저는 학교로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맡았는데 제가 이만큼 모아놓고 이제 몇만큼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거기도 또 이렇게 이 친구가 어디서 뭐 이렇게 돈을 잔뜩 보정을 써가지고 계속 이제 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 봤냐면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옛날 친구니까 괜찮겠거니. 얘는 이미 뭘로 변해버린 거예요? 빚이 잔뜩 진 채무자로 변해가지고 맨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빚쟁이들한테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가요? 사채업자한테 돈 갚느라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대한 돈을 짧은 기간에 까먹으면서 끝냈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뭘 한 거예요? 이종무사가 말아먹었죠. 그때 뭘 했죠? 유학원 실패했죠. 그 다음에 학원까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역시 될 것 같다는 거하고 실제로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구나. 결국 어디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제품이 팔리면서 시장에서 손님들이 고객들이 사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시장에 관해서 엄청나게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분석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제품과 관련된 여러 비교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제품 분석, 그 다음에 경쟁자 분석, 매출 계획 분석, 그 다음에 시장에 관련된 수요자 분석, 고객 분석, 가격력 품질 분석. 그래서 시장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보는 안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특급 인재라는 것 속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특급 인재인 거죠.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는 시장에 뛰어든다는 게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에 물에 수영을 잘하는 준비되지 않고 바닷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빠져 죽는 거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빠져 죽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사업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업의 세계는 저는 창업하지 마라. 그 앞에 전제는 뭐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준비되어 있다면 해도 되지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업에 관해서 준비를 거의 안 시켜요. 이걸 가장 많이 시키는 데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시키는 데가 전 세계 상권을 양분하고 있는 중국 화교애들하고 결국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 어릴 때부터 시장을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돈에 관해서 계속 가르치고 사람에 관해서 계속 가르치고 실제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업에 관련된 사람에 관해서 기업가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시장에 관해서 그 다음에 뭐 재무에 관해서 그 다음에 기술에 관해서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이 되어가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학문적으로만 계속해서 글만 쳐다보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시장성 평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시장성 평가와 못지않게 기술성 평가가 있는데요. 사업 계획들을 하는 것 중에서 기술성 평가를 하는 게 많아요. 대부분 제품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도 특별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가 다르다. 애플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애플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애플에 관해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폭락을 하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기술에 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특히 스티브 잡스라면 혁신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이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면 아마 혁신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좀 스티브 잡스의 기술력에 관해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기술에 관해서 거의 모르는 팀 쿡이라는 사람이 경영을 맡았는데 팀 쿡이 맡고 나서 결국에는 지금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보다 시가총액이 3배, 4배, 5배가 더 높아졌어요. 훨씬 더 회사가 커지고 훨씬 더 탄탄해지고 이익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술이 시장과 접목이 되는 건데 결국 애플은 뭐냐면은 아이폰과 관련된 수많은 소프트웨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시장성을 기술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을 이용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활용에서 끝난 거죠. 활용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기술 자체만 보더라도 기술 자체가 결국에는 특히 이제 이 공학도들이나 엔지니어 출신들이 그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기술 개발이 끝나면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아요. 기술 개발의 완성은 그냥 실험의 완성이에요. 실험의 완성하고 제품화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제품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화가 실제로 팔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또 다른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기술의 개발은 아주 초보적인 1단계다. 30% 정도 끝난 거예요. 기술의 개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제품의 완성까지는 또 30%의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디서 끝나냐면 이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팔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는 훨씬 더 많은 한 40%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성을 평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회사가 기술 개발 역량이 있느냐. 기술 개발 역량을 할 때는 기술 개발하는 기술과 사람들을 같이 평가해야 돼요. 누군지, 누가 있는지, 이 사람들 이동 가능성은 없는지. 기술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위기를 겪는 이유가 뭐냐면요. 핵심 인력들이 갑자기 나가버리거나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자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자탄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중간에 핵심적인 인력이 의문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면서 중간에 자초됐죠. 이런 일들이 한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직원이 갑자기 암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타 회사로 이동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기술의 특정, 차별성이 뭔지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능력이 되는지 개발의 과거 실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다른 회사를 평가하든 여러분 회사를 평가할 때 기술 능력을 평가할 때는 기술 개발 능력, R&D 능력, R&DB의 능력 그리고 R&D 투자를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하는지 어느 정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R&D 그 비용 대비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기술 전문 회사입니다 하고 실제로 기술 개발하는 인력도 별로 없는데 표방만 엄청나게 기술 막 잔뜩 끌어놓는 회사도 많아요. 홈페이지에. 또는 실제로 외부의 마케팅은 엄청나게 우리는 기술을 엄청나게 강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게 회사를 펼쳐보니까 기술 경쟁력이 거의 없는 회사도 많아요. 상당히 많은 회사는 기술 인력 같은 경우 항목에 보면은 외부 사람들을 잔뜩 넣어놨어요. 뭐 이화여대, 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교수를 잔뜩 넣어놓고 나서 우리 회사의 기술을 도와줍니다는 실제로는 이름만 끌어놓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평가하거나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회사를 또는 운영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함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술성의 함정, 기술 인력의 함정,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의 함정, 상당히 함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의 기술 장악력, 아까 설명했지만 대표자가 기술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대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대표자 자체가 얼마나 기술에 관해서 잘 수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카카오 같은 회사 한번 보세요. 다음이라는 회사가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이재용인가요? 계속 포털 업체로 지시분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카카오 자체가 김범수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카카오가 다음에서 넘어오고 나서 다음이 카카오로 변신되고 나서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세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을 때 불과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수십조로 변했어요. 그 규모 자체가 몇십 배로 성장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자의 기술 장악력뿐만 아니라 기술 활용 능력, 또 연구개발 인력,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능력과 역량들 여러 면을 한꺼번에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 그다음에 이제 재무성 평가 등등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평가. 앞쪽 부분에서 우리가 세밀한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짧게 끝나긴 했는데요. 재무성 평가 부분을 조금 더 하고 나머지 종합적인 부분은 리스크 관리 방안들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할 얘기고요. 특히 이제 사업 계획서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의 함정들이 있어요. 사업의 7가지 함정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 7가지 함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에 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3, 4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더 들으시고요.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까 숙제는 제가 내줬지만 아까 BTS라는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관해서 분석해가지고 한 페이지 이내로 여러분이 느낀 거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